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의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경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안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인구수 문제로 또 이어지죠. 가족이 근데 해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닌데요.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적, 사상적 그런 배경에 의해 가지고 가족이 또 쉽게 해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사상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가족이 계속해가지고 해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JTBC가 새로운 지금 예능을 또 만들어가지고 7월 달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조윤희 씨가 됐건 김나영 씨가 됐건 김현숙 씨가 됐건 이런 분들이 이제 출연하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방송에 대해 가지고 뭐랄까요, 참 여러모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용감한 솔로 육아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키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7월 9일부터 첫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예고편을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MC가 지금 김구라 씨고 그리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뭐 조윤희 씨 그리고 김나영 씨 김현숙 씨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데 네 사람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다 뭡니까? 이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방송에 출연하시는 세 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어떤 경유를 통해 가지고 저분들이 이혼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일단 조윤희 씨의 경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 이동건 씨와 결혼하셨던 분이 조윤희 씨입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3년 만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뭐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극복하려고 했는데 잘 극복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이혼의 사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혼을 한 거는 3년 만에 이혼을 했지만 상당 기간 또 별거를 해왔다고 해요. 201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이혼을 한 것인데,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상당 기간은 또 별거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던 것은 1년에서 2년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 방송에 출연한 두 번째 출연자가 누구냐? 김나영 씨인데요.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조윤희 씨와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놀랍게도 남편이 구속이 됐었죠. 남편에 대한 혐의가 뭐였습니까? 불법적으로 선물 옵션 업체를 차려서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만 하더라도 1000명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233억 원 가까이나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지금 조윤희 씨의 경우와 김나영 씨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희 씨는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수백억 정도가 되는 그런 지금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이 바로 김나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과연 김나영 씨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이거예요. 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루 이틀 만에 1000여 명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수백억대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저 정도의 지금 금액이 된 건데, 과연 그 기간 동안에 김나영 씨가 이런 사실을 몰랐냐 이거죠. 김나영 씨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이 하는 일이 이런 나쁜 일과 연루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나영 씨는 결혼하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냐? 라고 물어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김나영 씨와 저 분이 지금 무슨 뭐 친구 사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김나영 씨는 결혼을 마음먹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결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세 번째 분이 바로 김현숙 씨인데요. 김현숙 씨도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TV조선의 아내의 맛에도 같이 출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현숙 씨도 6년 만에 이혼하게 됐고 사유는 성격 차이였죠. 조윤희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현숙 씨도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김현숙 씨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전에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결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숙 씨의 경우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현숙 씨가 남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4개월 동안 만나고 난 뒤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저런 식의 예능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결혼해보니까 가치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냐, 서로 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냐, 그럼 이혼해라, 이혼해도 괜찮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른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것이에요. 당연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참고 온유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결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식의 인내, 그런 식의 온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는 것이죠. 전통적인 어떤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건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음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신앙과 사상에 따라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거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판에 가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는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느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까?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중학교 시절이 됐건 고등학교 시절이 됐건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면서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평화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주의자죠. 누가 반전주의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외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소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 남성분은 자기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여성 우월주의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다가 저런 식으로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게시물에 쓰여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지금 저렇게 적혀 있는지.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역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수가 다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위를 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소수가 소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위를 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가 소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나라가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박성민. 얘 아니에요. 저 친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죠, 그쵸?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성민 씨. 그 박성민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지금 박성민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인식 수준이에요. 글쎄요, 저는 참으로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능 프로가 됐건 정치가 됐건 어디를 우리가 둘러보든지 간에 절대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 그 모든 것들은 구닥다린 것처럼 치부하고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 오히려 그것을 유행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조윤희 씨가 됐건 김나영 씨가 됐건 김현수 씨가 됐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혼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또 다른 지금 방송 소재로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JTBC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정말로 분노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것일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예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내하고 참고 온유해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조금만 성격 차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간에 너네들은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 말고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